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기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셀레스티카 CLESTICA 티커 CLS입니다. 많은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투자라고 하면 보통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건 남들이 이미 다 아는 종목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덜 알려졌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을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셀레스티카는 서학개미들 사이에서 숨은 AI 인프라 수혜주로 불리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AI 서버 수요 폭발, 글로벌 제조 아웃소싱 EMS 확대, 방산, 의료, 인프라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 진출.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셀레스티카를 다시 무대 중앙으로 불러낸 것이죠. 셀레스티카가 어떤 회사인지, 왜 서학개미가 주목하는지, 숫자로 확인된 경쟁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리스크와 기회까지 모두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작은 조금 낯설 수 있지만 끝까지 보시면 이래서 사람들이 CLS를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셀레스티카의 뿌리는 IBM입니다. 1994년 IBM의 캐나다 토론토 EMS전자 제조 서비스 사업부가 분사되면서 셀레스티카라는 독립회사가 탄생했습니다. 즉, 태생부터 글로벌 IT 산업의 심장부에서 출발한 회사였던 거죠. 이후 토론토를 본사로 두고 북미, 아시아, 유럽 등 세계 곳곳에 생산 거점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세계는 아웃소싱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HP, 델, 시스코 같은 IT 대기업들이 직접 생산을 줄이고 전문 EMS 업체에 맡기기 시작했죠. 이 과정에서 폭스콘, 플렉스, JABIL 같은 거대 EMS 기업들이 성장했고 셀레스티카도 글로벌 탑10 EMS 업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시 셀레스티카는 PC 서버, 통신 장비 조립을 중심으로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붕괴,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는 셀레스티카에게도 큰 타격이었습니다. 점화진의 범용 제품 중심 구조로는 생존이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셀레스티카는 과감하게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저부가가치 IT기기 생산 비중 축소, 고부가가치 산업 방산, 의료 통신 인프라로 전환, 공급망 관리 설계 지원 같은 고도화 서비스 강화. 이 변화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과적으로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됩니다. 2010년대 들어 셀레스티카는 규모 경쟁 대신 질적 경쟁을 선택했습니다. 즉, 폭스콘처럼 애플 아이폰을 수천만 대 조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량 다품 종고 사양 시장에 집중한 겁니다. 방위산업 장비, 의료기기, 통신 인프라, 고성능 서버. 이런 분야는 생산 난이도가 높고 고객이 쉽게 바꾸지 않기 때문에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셀레스티카는 이 틈새 전략으로 다시 수익성을 확보했습니다. 2020년대 들어 상황은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AI와 클라우드 시대가 열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와 AI 서버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버 네트워크 장비를 조립하고 공급망을 관리하는 EMS 기업들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죠. 그 중에서도 셀레스티카는 AI 서버와 방산, 의료 분야를 동시에 잡으며 숨은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셀레스티카가 실제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조립해주는 회사 같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훨씬 다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EMS란 일렉트로닉스 매니어팩처링 서버서즈, 즉 전자제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업들이 직접 공장을 운영하지 않고 제품 설계 지원, 부품 조달 및 공급망 관리, PCB 인쇄 회로 기판 조립, 최종 제품 조립과 테스트, 물류까지 전 과정을 아웃소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예를 들어 클라우드 기업이 AI 서버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 셀레스티카 같은 EMS 업체가 설계부터 조립, 공급망까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은 개발 마케팅에 집중하고 셀레스티카는 제조와 운영 효율화로 돈을 법니다. 셀레스티카의 사업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어드밴스트 테크놀로지 솔루션즈 ATS, 방산, 항공우주, 의료기기, 산업장비, 에너지 인프라, 소량 다품 종고 사양 제품 중심.
마진율이 높고 고객 락인 효과가 강합니다. 예레이더 장비, 인공위성 부품, MRI 기기, 전력 변환 장치, 커넥티비티 앤드 클라우드 솔루션즈 CCS,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장비, 데이터 센터 인프라, 클라우드 AI 서버 조립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매출 비중은 크지만 마진율은 ATS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최근 AI 붐 덕분에 CCS 성장성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즉, ATS는 안정적인 수익을 주고 CCS는 성장성을 공급하는 이중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셀레스티카의 강점 중 하나는 바로 고객 포트폴리오입니다. IT 클라우드 HP, 델, 에릭슨, 시스코, 방산, 레이시올레이시안, 노스럽 그러먼, 의료 지멘스, 헬시니어스, 필립스, 산업에너지지, ABB. 여러분, 이 정도면 글로벌 산업계에 누가 있나 명단 아닙니까? 즉, 셀레스티카는 고객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한번 계약하면 쉽게 EMS 파트너를 바꾸지 못합니다. 바꾸려면 공급망 설계, 품질 관리까지 다 새로 해야 하니까요. 이게 바로 고객 락인 효과입니다. EMS 산업은 전통적으로 마진이 낮습니다. 폭스콘 같은 회사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셀레스티카는 전략을 달리했습니다. 범용 소비자 전자 대신 방산 의료 인프라 집중. 대량 생산 대신 소량 다품종 맞춤형. 이렇게 해서 ATS 부문 마진율을 높였고 CCS 부문은 매출 규모를 키우는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셀레스티카는 단순 조립 업체가 아니라 공급망 설계 조립 서비스를 묶은 고부가 가치 EMS 기업으로 재탄생한 겁니다. 정리하자면 셀레스티카의 비즈니스 모델은 ATS 안정성과 고마진, CCS 성장성과 대형 시장.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단순 제조 하청업체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AI 시대의 셀레스티카가 왜 다시 조명받고 있는가? AI 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 세계 데이터 센터 투자가 급증했습니다. 엔비디아 GPU, AMD GPU, 인텔 가속기를 탑재한 AI 서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서버는 조립 난이도가 일반 서버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발열, 전력 관리, 초고속 네트워킹까지 고려해야 하죠. 여기서 셀레스티카 같은 EMS 기업이 빛을 발합니다. 즉, AI 서버 시대의 핵심 조립 파트너가 된 겁니다. 엔비디아는 GPU만 설계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기업도 칩을 직접 찍어내진 않습니다. 결국 서버와 데이터 센터 장비는 누군가가 만들어줘야 하죠. 그 역할을 셀레스티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엔비디아에 직접 투자하지 않아도 엔비디아 GPU 서버 조립을 맡는 셀레스티카를 통해 간접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AI만 있는 게 아닙니다. 셀레스티카는 방산우주 산업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레이더, 전자장비, 위성통신 모듈, 군용통신 네트워크. 이 분야는 장기 계약이 많고 국가가 고객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즉, AI처럼 단기 트렌드가 아니라 국가 예산과 직결된 산업이죠. 이게 셀레스티카가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확보한 비밀입니다. 또한 의료기기, 전력 인프라 같은 분야에서도 셀레스티카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력 변환 장치, 배터리 관리 시스템 같은 제품의 수요가 커지고 있죠. 여기서도 셀레스티카가 공급망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결국 AI 시대는 셀레스티카에게 단순히 하청업체 이상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AI 서버 조립, 데이터 센터 인프라, 방산의료 장비까지. 이 모든 분야에서 숨은 핵심 인프라 플레이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비즈니스 모델과 AI 시대의 셀레스티카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분명해지셨을 겁니다. 셀레스티카는 단순한 조립 업체가 아니라 AI와 방산, 의료 인프라까지 아우르는 프리미엄 EMS 기업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이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결국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무제표입니다. 셀레스티카가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어떤 체질을 가졌는지 확인해 봅시다. 셀레스티카의 매출은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2020년 약 55억 달러,
2022년 약 64억 달러, 2023년 약 72억 달러, 2024년 80억 달러 돌파. 즉, 연평균 성장률 CAGR이 10% 이상입니다. 이 성장의 배경은 데이터 센터, AI 서버, 방산 장비 수요였습니다. 기존에는 PC 통신 장비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확장한 결과죠. EMS 업계는 마진율이 낮기로 유명합니다. 폭스콘의 영업이익률은 23% 수준에 불과하죠. 하지만 셀레스티카는 구조조정 이후 영업이익률을 56%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ATS 부문 78%대 마진, CCS 부문 34%대 마진, 즉 ATS가 전체 수익성을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량 납품 종고 부가가치 전략의 효과입니다. 순이익을 보겠습니다. 2020년 약 1억 달러 수준이던 순이익이 2024년에는 3억 달러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ROE 자기자본이익률도 15% 내외를 기록 중입니다. 제조 아웃소싱 기업치고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즉, 자본을 효율적으로 잘 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CLS의 PER은 약 1315배 수준입니다. 동종업계 JABIR 자빌이 12배, 플렉스가 11배 수준이니 비슷하거나 약간 높습니다. 하지만 성장 속도를 고려하면 저평가 구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PBR은 2배 내외인데 제조업체치고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AI 서버, 방산 장비라는 고부가가치 포트폴리오가 프리미엄을 주는 거죠. 셀레스티카는 매년 5억 달러 이상 영업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낮아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즉, 경기 변동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체질을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매출 연평균 10% 이상 성장, 영업이익률 업계 평균보다 높은 56%, 순이익 4년 만에 3배 증가, ROE 15% 수준, PER 1315배 상대적으로 저평가, 재무 안정성 양호. 즉, 셀레스티카는 규모는 작지만 탄탄한 프리미엄 EMS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셀레스티카를 둘러싼 큰 그림을 살펴봅시다. 거시 환경과 산업 트렌드는 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미중 갈등 이후 세계는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북미, 유럽, 동남아로 생산을 분산하고 있죠. 셀레스티카는 캐나다 본사, 멕시코, 미국 생산 거점을 기반으로 이 흐름의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투자는 단순 트렌드가 아닙니다. 2025만 2030년까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엔비디아, AMD, 인텔 칩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서버에 장착되어야 의미가 있죠. 이 수혜가 바로 셀레스티카 같은 EMS 업체로 흘러갑니다. 방산과 의료는 경기에 덜 민감한 산업입니다. 정부 예산, 헬스케어 수요는 꾸준히 존재합니다. 즉, AI 서버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을 보완해주는 안정적 캐시카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셀레스티카 포트폴리오의 강점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파트너를 고를 때 ESG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셀레스티카는 탄소 중립, 친환경 제조, 윤리적 공급망 관리 등을 내세우며 고객사들의 ESG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더 큰 경쟁력이 될 겁니다. 정리하자면 거시 환경은 셀레스티카에게 우호적입니다. 공급망 재편, 북미 유럽 거점 확대 수혜, AI 데이터 센터 투자, CCS 매출 성장 견인, 방산이류 안정적 수익원 확보, ESG 글로벌 고객사와의 파트너십 강화. 즉, 셀레스티카는 거대한 산업 트렌드 속에서 안정과 성장의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에도 반드시 리스크가 있습니다. 셀레스티카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요소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진율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프리미엄 EMS 전략을 쓴다고 해도 이 산업 자체가 제조 하청 구조라서 소프트웨어 기업처럼 30% 마진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영업이익률 56%가 유지되지만 이게 하락하면 주가 평가에 큰 영향을 줍니다. 둘째, 주요 고객사 의존도입니다. HP텔, 에릭슨, 레이시온 같은 대형 고객사들이 계약을 줄이면 매출 타격이 큽니다. 즉, 특정 대기업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리스크가 커집니다.
셋째, 공급망 차질입니다. 부품 부족, 물류 지연, 원자재 가격 급등 같은 변수가 생기면 셀레스티카의 수익성에 직접 타격이 갑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 반도체 공급난에서 이런 리스크가 드러났습니다. 넷째, 산업 사이클입니다. AI 서버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만약 AI 투자 열풍이 꺼지거나 경기 침체가 오면 클라우드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CLS의 성장률도 둔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규모의 경제 부족입니다. 폭스콘이나 JABIL은 매출이 수백억 달러 이상입니다. 반면 CLS는 80억 달러 수준이라 규모에서 오는 협상력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이게 장기적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CLS의 리스크는 5가지입니다. 낮은 마진율 구조, 고객사 집중도, 공급망 차질, 경기 산업 사이클, 규모의 한계. 하지만 동시에 CLS는 고부가가치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이 리스크들을 상대적으로 잘 관리해온 기업입니다. 즉,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대응 전략도 명확한 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왜 서학개미들이 셀레스티카 CLS에 주목하는 걸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름값이 있는 기업이 아닌데도 한국 투자자들이 관심을 두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한국 증시에는 EMS전자 제조 서비스 대표주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칩을 직접 설계 생산하는 기업은 있어도 글로벌 고객의 서버 방산의료 장비를 조립 운영해주는 전문 EMS 업체는 찾아보기 어렵죠. 따라서 CLS는 국내 포트폴리오에서 대체 불가능한 섹터를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CLS는 엔비디아 AMD 클라우드 기업들의 AI 서버 파트너입니다. 직접 엔비디아에 투자하지 않아도 CLS를 통해 AI 서버 공급망에 간접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즉, AI라는 거대한 흐름을 하청업체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 입장에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셋째, 환율 효과입니다. 원화 자산만 갖고 있는 투자자에게는 달러 자산이 훌륭한 분산 투자 수단이 됩니다. CLS는 캐나다 본사이지만 뉴욕 증시에 상장돼 달러 기반으로 거래됩니다. 따라서 환율 상승 시 환차익을, 환율 하락 시에는 저가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심리적 매력입니다. 모두가 아는 빅테크 대신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인프라 플레이어에 투자하는 쾌감이 있죠. 이건 서학개미들에겐 나는 남들과 다르다, 숨은 보석을 찾았다는 만족감을 줍니다. 결국 서학개미들이 CLS에 주목하는 이유는 4가지입니다. 한국 증시에 없는 독점적 산업 섹터, 엔비디아 AI 서버와 간접 연결, 환율 달러 자산 효과, 숨은 인프라 투자라는 심리적 매력. 즉, AI 시대의 필수 제조 파트너이자 분산 투자 수단으로 CLS가 매력적인 겁니다. 버핏은 항상 경쟁 우위 모트를 강조했습니다. CLS는 대규모 제조업체에 비해 덜 알려졌지만 방산의료 AI 서버라는 고부가가치 분야, 글로벌 고객 락인 효과, 안정적 현금 흐름, 이 3가지가 사실상 진입장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CLS는 작지만 경쟁 우위가 있는 기업입니다. CLS는 단기 급등을 노리는 종목이 아닙니다. AI 서버, 방산, 의료 인프라처럼 장기적 성장 스토리가 있는 분야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10년, 20년을 바라보며 꾸준히 보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 속에서 완성되기 때문이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AI 서버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거나 공급망 이슈가 생기면 주가가 흔들릴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순간이 바로 장기 투자자에게는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흔들릴 때 겁내는 대신 기회로 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셀레스티카는 규모는 작지만 고부가가치 EMS 강자, AI 방산 의료라는 3가지 성장 동력, 합리적인 밸류에이션과 안정적 재무 구조를 갖춘 기업입니다. 서학개미가 CLS에 주목하는 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투자 선택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10시간 동안 셀레스티카를 살펴봤습니다. 프롤로그부터 역사, 비즈니스 모델, AI 전환, 재무 분석, 산업 트렌드, 투자 시뮬레이션, 리스크, 서학개미 관점, 그리고 결론까지
여러분도 이제 느끼셨을 겁니다. CLS는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니라 AI와 방산시대의 핵심 인프라 파트너구나.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